슬픈 건 가난이 아니라 여전히 놓지 못한 5가지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게 60이라는 숫자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정신없이 살아온 날들, 동쪽에서 떠오르던 해가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시간은 반짝였고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60이라는 나이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시 한 구절이 마음을 스칩니다. 봄에는 백화가 피고 가을에는 달이 밝으며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린다. 마음에 걱정이 없다면 그 모든 계절은 그대로 축복이다. 젊은 시절엔 고단한 현실을 견뎌야 했고 중년에는 무거운 가족의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제 노년에 들어서면 마땅히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노년의 황금기는 생각보다 차갑고 낯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진짜 힘든 시기는 노년일 수 있다는 것.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노인은 도살장 위의 고기처럼 무력하다고. 그 말이 참 과하다고 여겼지만 이제 와서 보니 어쩌면 그 안에는 현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60세가 되어 가장 슬픈 건 가난이 아닙니다. 진짜 슬픔은 여전히 아래의 5가지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6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일해야 하는 살. 연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노년의 삶은 여기서 갈립니다. 누군가는 고요한 아침에 책을 읽고 누군가는 여전히 일터로 향합니다. 연금이 없는 이들은 정규직도 없고 보장도 없습니다. 공사장, 식당, 택배, 노년에도 쉼 없이 움직입니다. 한때는 배우다 늙어도 늦지 않다는 말이 희망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살기 위해 늙어도 일해야 한다는 말이 더 현실적입니다. 노래 속 노년은 따뜻하지만 현실 속 노년은 어쩌면 가장 고단한 시기입니다. 2번째는 자녀에게 기대며 살아야 하는 살. 한국 사회엔 이런 말이 오래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 노후가 편하다. 그러나 지금 시대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각자도 생존하기 바쁜 세상입니다. 자식이 효자이길 바라지만 현실은 부모의 기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 장홍재는 75세가 되도록 은퇴하지 못했습니다. 내 뒤엔 7마리 늑대가 따라다닌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자식들의 결혼, 사업 실패, 손주 양육, 노년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갑니다. 사랑이었던 관계가 요구와 기대가 섞이면 상처가 됩니다. 3번째는 경제적 여유 없이 살아가는 살. 또는 노년의 삶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돈이 있으면 정기 검진을 받고 취미를 즐기며 조용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식사조차 어렵고 치료 한 번 받기도 힘듭니다. 늙어서도 돈이 없으면 사람 눈치를 보게 된다. 이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을수록 사람은 더 작아지고 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 작은 준비라도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녀 집에서 무료 보모가 되는 살. 가장 후회되는 건 손주를 돌보느라 내 삶을 잃은 일이다. 이런 고백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 등원, 식사 준비, 숙제 확인, 청소, 빨래. 하루가 금방 가지만 정작 감사 인사는 듣기 어렵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자식들은 부모라면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의무가 되어버린 그 돌봄. 그건 결코 자녀도 부모도 행복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상에 누워 희망 없이 지내는 삶. 60세가 넘으면 몸의 반응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뇌졸중, 당뇨, 심장질환, 오랜 병과 외로움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희망마저 잃게 합니다. 누군가는 운 좋게 가족의 돌봄을 받지만 누군가는 혼자 병상에 누워 세상의 끝을 마주합니다. 가장 힘든 건 병 그 자체가 아니라 돌봄 없이 맞는 그 외로운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5가지 상태를 피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노년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7가지 삶의 태도를 알려드릴게요. 이 7가지만 기억하세요.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듭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평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한 5가지 슬픈 현실. 그것은 막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삶의 지혜.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당신의 노년은 분명 더 단단하고 평화롭고 품격 있게 물들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과로하지 마세요. 중년 이후부터는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쯤 아파도 약 먹고 쉬면 괜찮았지만 지금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가을비가 내릴수록 겨울이 가까워지듯 노인의 건강은 매일 조금씩 약해집니다. 나는 아직 젊어라는 자만, 예전에도 했는데 라는 고집은 당신의 노년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건강은 당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무리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음 중요한 것은 절대 폭식하지 마세요. 과음은 독입니다. 젊었을 땐 밤새 술을 마셔도 회복이 빨랐지만 지금은 단 한 끼의 과식, 한 잔의 과음이 큰 탈을 부릅니다. 배가 부르면 멈추세요. 맛있다고, 기분 좋다고 계속 먹는 것, 당장은 즐거울지 몰라도 나중엔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노인의 몸은 예민합니다. 장기 기능도 소화력도 약해졌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음식보다도 소화가 중요하고 양보다도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당한 노동은 오히려 약입니다. 노년의 삶에 꼭 필요한 건 움직임입니다. 꼭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가볍게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짧게 산책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뻐근하고 귀찮다고 하루 종일 방에만 누워 있는 것,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가벼운 움직임은 생명을 연장하는 힘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내 몸을 위한 소일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길렀다고 해서 내가 준 만큼 되돌려 받으리라는 기대는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내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이 집착이 되면 그 사랑은 결국 부담이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운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 그들의 직장, 그들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되, 개입은 줄이고 기대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잔소리는 적게, 미소는 자주 지으세요. 요즘 젊은 것들은 그 한마디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주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 그들은
점점 당신 곁을 떠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미소는 늘리세요. 의견은 있어도 강요는 말고, 조언은 해도 훈계는 삼가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색하지 말고 나눌 줄 아세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다칩니다. 내가 쓴 돈은 사라지지만 내가 나눈 정은 남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 따뜻함이 내 인생을 밝게 비춥니다. 노년의 복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죽은 뒤에 주는 건 유산이고 살아있을 때 주는 건 선물입니다. 물건도, 옷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살아있을 때 나눠야 그 가치가 빛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이 슬프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이 아닌, 이웃의 시선이 아닌, 남의 기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머물 방 한 칸, 내가 먹을 밥 한 끼, 내가 쓸 용돈 한 줌만 있어도 내 삶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살아도 괜찮지만 자존심까지 놓아선 안 됩니다. 조금 불편해도 내가 선택한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멋진 노년입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삶의 방식도. 아무리 오랜 봄도 언젠가는 가을이 옵니다. 그때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따뜻한 인생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잘 익은 단풍처럼 그렇게 곱게 물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봄의 화려한 벚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가을의 단풍 속에 있습니다. 봄은 생명의 시작을, 가을은 성숙한 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은 찬란하지만 노년은 그보다 더 깊고 따뜻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초록 잎은 떨어지면 밟히지만 단풍은 떨어져도 사람들이 손에 들고 감상합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겠지요. 노년이란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쓰여지는 문장은 조용하지만 깊고 소박하지만 단단합니다. 단풍처럼 고운 마음으로 내려놓을 것을 알고 간직할 것을 챙기며 살아가는 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 아닐까요? 나이 들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야 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지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가볍게, 영혼은 더 유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원망을 비우고 기대도 집착도 덜어낼 때 비로소 삶은 내 것이 됩니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구듯 우리도 때가 되면 많은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슬픔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삶은 결국 맛이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재료가 오래 끓여져야 깊은 맛이 나고 밥도 뜸이 충분히 들어야 고슬고슬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의 삶이 반죽이라면 60대 이후는 맛이 우러나는 시간입니다. 젊은 날은 속도가 전부지만 노년은 깊이가 전부입니다. 느리게 걸어도 좋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마디,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지치고 외로우신가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자꾸만 움츠러드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을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단풍으로 물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한마디. 자식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노후가 꽃보다 고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친구, 자식과 세상이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이 먼저 당신을 아껴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을은 낙엽이 아니라 단풍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가장 깊은 향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단풍처럼 곱게 물들도록 매일 지혜를 담은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